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요즘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조금 이제 코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게, 잘 때도 마스크 쓰고 자거든요. 기분 좋게 영상을 좀 찍고요. 일단 결과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제 생각에는 급등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진 않다. 근데 어제도 한번 제가 강조드린 부분이지만 현 구간에서 분명하게 세력들이 주가를 오늘 올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터졌죠. 그럼 결과적으로 11만 2천 원대 매물이 아직 완벽하게 소화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 매물이 완벽하게 소화가 안 됐다. 그럼 오늘 매물 구간 테스트에서 올라가다가 매물을 맞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4%에서 쭉 밀렸었죠. 보합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종가를 잡아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씩 주가가 어떻게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기 전에 어떠한 행동을 좀 하죠? 주가 올리기 전에 밑으로 빼버렸다가 슈팅 주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선생님 왜 도대체 세력들은 올라가기 전에 개미를 털고 가는 걸까요? 라고 좀 여쭤보시면 많은데 제가 요거는 어쨌건 제 투자 좀 어떻게 보면은 노출하는 거죠. 근데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은 영상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가기 전에 개미를 털고 가는 게 개미가 들고 있는 물량을 뺏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개미가 들고 있는 물량을 뺏으려고 하는 것도 있다. 근데 분명한 것은 HLB는요. 지금 유통 주식이 1억 2천만 주기 때문에 개인의 물량을 뺏는다라기보단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뺏는다라기보다는 여기 앞에서 뭐였다 했죠? 매물대라고 했죠. 그죠? 이 매물대를 어떻게 붕괴시키고 싶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올리려고 했을 때 거래량이 터졌잖아. 분명한 건 뭐요? 매물을 맞았다라는 거요. 매물을 맞았다. 매물을 맞았다라는 뜻이 뭐죠? 앞에 구간에서 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팔 사람이 있다라는 뜻을 해석이 됐다라는 거야. 주가를 올렸는데 팔 사람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 그럼 이 팔 사람들, 세력들 입장에서 굳이 비싸게 팔아줄 필요 있을까? 라고 우리가 의문점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력들 입장에서 너희들 여기서 팔놈들 오케이 팔놈들 확인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팔놈들을 추가적으로 주가를 급등시켜서 매물을 받아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있겠느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놈들은 어떻게 털어줘야 되냐?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세력의 입장에서 지금 급하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올려서 털어줄 거고요. 지금 급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눌렀다 보내주겠죠. 근데 저는 세력은 지금 급하다라고 생각해요. 급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5월 16일까지 그죠? 이제 10일 거래에서 12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급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량을 빠르게 소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일봉상이 아니라 분봉상에서 순간적으로 밀었다 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밑으로 마이너스 한 7, 8%쫙 밀어버리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을 털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인 투자자한테 믿음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믿음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진짜로 털릴 놈들 털어버리는 것도 중요하다. 왜? 이제부터는 무조건 위로 슈팅 자리예요. 슈팅 자리. 미친 듯이 위로 쏠 자리라는 거예요. 미친 듯이 뭐 한다고요? 위로 쏠 자리다. 그러면은 미친 듯이 쏠 자리인데 여기서 뺐을 때 털리는 놈들은 뭐예요? 원래 올라가도 털리는 놈들. 그죠? 한번 털어주고 감으로써 어떤 차트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잖아. 꼬리 달고 올라가는 패턴. 그죠? 꼬리 단 상태에서 내가 매도를 안 했다라고 했을 때 매도 안 한 사람들은 이 주가 상승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와, 역시 개미 털기였다. 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주가가 개미 털고 나서 올라갔을 때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개미 털기가 아니라 앞에 있는 매물대를 붕괴시켜주고 추가적으로 개미들한테 개미 털기라는 믿음을 주는 봉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봉이. 그럼 이런 봉이 만들어졌을 때 세력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세력 입장에서는 먼저 털릴 놈들 털 수 있죠. 올라갔을 때 털릴 놈들 털어버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밀었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개미 투자자가 안정감을 느끼죠. 역시 개미 털기였어. 나중에 그러면은 세력들이 목표한 엑시트가가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고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죠? 20만 원에 해볼게요. 그럼 결과적으로 20만 원 갔을 때 세력들이 엑시트를 하려고 해서 주가를 쭉 팔았단 말이야. 매물을 팔았어. 올리다가 쭉 눌렀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음봉까지 빠졌어. 그죠? 그럼 주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런 모양에서 급등했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 이때 안판 개인 투자자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것도 개미 털기야. 그죠? 이때가 FDA 승인 됐을 때일 거예요. FDA 승인이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는데 승인될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승인됐다라고 치면은 저는 승인돼도 재료 소멸로 단기적인 하락 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력이 1차적으로 그죠? 1차적으로 엑시트를 할 때 여기 물려있던 개인 투자, 여기서 안 팔았던 개인 투자자는 믿음이 강하단 말이야. 이것도 개미 털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요? 매도를 안 하죠. 왜? 욕심 때문에. 더 갈 것 같으니까. 더 멀리, 더 많이, 더 크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왜? FDA 승인 됐으니까 더 가겠지라고 생각을 안 팔겠죠. 이런 믿음이 있는 개인 투자자를 어떻게 데리고 가서 설거지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순간적으로 붕괴시키면서 어떻게 물량을 털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11만 5천 원쯤에 물려 있다 칩시다. 지금 마이너스 5%예요. 근데 최근에 어디까지 빠졌어요? 8만 5천 원까지 빠졌죠.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빠진 거야. 내가 1,000만 원 들고 있었다고 하면 마이너스 200만 원까지 빠졌다가 본전이 온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맞죠? 맞죠? 결과적으로 빠졌다가 본전이 온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금액을 1억으로 바꾸면 2천만 원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을 거란 말이야.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세력들이 어떻게 눌러줬을 때 어떻게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랄 거예요. 이때 기억이 되살아날 거다. 어떻게? 투매가 나오겠죠. 물량 받아서 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신성 델타테크처럼. 제 신성 델타테크 영상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신성 델타테크 제가 이 파동을 정확하게 맞춰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단기적으로 반등할 때 매도 타점, 그다음 매도 타점, 매수하지 마라. 그죠? 이거는 더 내려오면은 한번 기술적 반등 강하게 나올 수 있어서 잡아 볼 건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때도 마찬가지. 개미들한테 빠져도 올라간다라는 심리를 심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11% 시작했다가 15%까지 빠졌죠. 그죠? 10만원 라운드 피어까지 빠졌다가 종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종가 마이너스 2%가 다 말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급등하니까 어떻게 돼? 개인 투자자한테 역시나 개미 털기였다. 신성 델타테크 여기서 얼마나 더 걸지? 모르겠다. 무섭다. 왜? 개미 털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 개미 털기가 아니고 뭐요? 단기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낸 거죠. 왜? 개미 털기라고 생각하게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안 팔죠. 올라갈 때도 안 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안 팔다가 설거지 당한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주식시장이다. 결과적으로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뭐 10번, 100번, 1000번 말하지만 수익을 좀 챙기시면 좋겠어요. 저도 잘 못했던 게 뭐냐면은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 과거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내가 진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종목이 있거든요. 이 종목이 플러스 40%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죠? 갔어요.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때 내가 주식을 잘 모르고 정말 주식은 좀 했지만 정말 막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단 말이야. 제가 여태가 열심히 해야 된 계기가 된 부분인데 그러다 플러스 20%까지 빠졌어요. 그러다가 플러스 10%까지 빠지고 본전까지 왔어. 사실 이 구간에서 추세가 깨진 게 맞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이때 수익률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해? 안 팔아요. 그러다 뭐까지 와? 본전까지 와요. 본전까지 온다. 제가 두 가지 경험이 있는데 자 이러한 흐름에서 40% 수익이었다가 어떻게 된다? 수익이었다가 10%까지 내려온다. 안 팔아요. 추세는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시 본전까지 온다. 어떻게 해요? 추가 매수해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한다. 그리고 주가 어떻게 돼요? 쭉 빠져요. 빠질 때마다 뭐요? 계속 사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찍혀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 1, 2년 뒤에 올라와. 올라온 본전 찍혀. 그죠? 안 팔아요. 내가 어떻게 버틴 게 있는데. 본전 찍혀. 안 팔아요. 또 한 두 달 뒤에 다시 본전 와. 이때 뭐요? 이때 매도해요. 왜? 힘드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날라가요. 다시 고점에서 매수해요. 이게 개인 투자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걸 경험을 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지금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은 욕심만 내려놓으면은 좀 수익을 크게 챙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게 제가 제 유튜브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매도에 대한 관점을 말씀해 드리고 있긴 한데 다른 데는 다 그럴 거예요. HLB, FDA 승인하면은 더 간다. 폭등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사실상 제가 주식 경험상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이 좀 엄청나거든요. 그 저한테도 반박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FDA 승인은 세계 최초가 아니죠. 우리나라 최초다. 항암제 관련된 승인은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맞아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참 단순하다 생각하는 게 그래요. 갈 수 있겠죠. 갈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안 갈 수도 있겠죠. 왜? 25,000원부터 주가가 예를 들어서 15만원까지 갔다라고 했을 때 몇 배 오른 거예요? 몇 배? 6배 올랐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럼 6배 올랐어요? 승인돼서 올랐어요? 아니에요. 승인 안 됐는데 기대감, 승인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6배가 올랐다고요. 3조짜리가 어떻게? 6배가 올랐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무조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25,000원짜리가 15만원까지 갔다라고 해봅시다. 6배 올라갔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왜 올라간 거예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잖아. 승인에 대한 기대감. 그럼 승인이 됐어. 그럼 뭐 단기적으로 뭐요? 재료 소멸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죠. 3월 29일에 발표하기로 했던 파이널 리뷰가 3월 26일에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FDA 승인이 딱 승인이 나오고 이거 승인 됐다라고 나왔을 때 폭등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 10% 20%까지 폭등할 수가 있어. 폭등하다 어떻게 돼? 폭등하다가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승인 결과 나왔을 때 폭등할 때 어떻게 된다? 폭등할 때. 근데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공시로 딱 뜨잖아요. 그러면 거래 정지 될 거예요. 30분 정도. 거래 정지 되고 단일가 거래가 시작될 겁니다. 왜? 이게 에로가 어쨌건 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론 그래요. 이게 정확히는 제가 승인된 경우가 없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론 아마 거래 정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30 원래 공급 계약,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경우도 순간적으로 하면은 공급 계약이 세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자기 매출 대비 50% 이상이 나오면 30분 동안 거래 정지해서 동시호가 집계한 다음에 시작하거든요. 근데 라이센스 아웃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한번 제가 알아볼게요. 알아봐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쨌건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폭등했다가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야. 이때처럼. 그쵸?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HLB가 지금 어떤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냐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코프로. 전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이 한 요런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요런 자리.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구간. 그래서 이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폭등이 나온 후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승인이 되면서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발생될 때 분할 매도 시작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제가 매도에 대한 관점을 좀 잡아 드릴 거니까 요때 제가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 재료 소멸에 대한 관점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보면 되고요. 127,000원이죠. 그죠? 최고가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자랑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왜 매도 타점이었는지에 대해서, 왜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타점을 보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고 매도에 대한 관점 다시 한번 보고 가시죠. 그리고 지겨우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넘어가시되 분명한 것은 새로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보여드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겨워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워보세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그대로 외워서 다른 종목에도 대입을 한번 해보시고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찍었던 영상입니다. 단기 분할 매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봤을 때 주가가 10% 이상 급등을 한 이 상태다. 어떻게? 3분의 2분의 1 매도하시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더 가면은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매도 안 해서 쭉 빠지면 어떻게 돼? 기분 굉장히 나빠요. 자, 이거 3월 29일 관점으로 단기적인 재료 소멸 나오고 어떻게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5월 16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 조정받고 다시 급등할 때 한 번 더 몇 타점 잡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수익을 챙기고 조정을 받는다고 했으면은 몇 타점 들어가야 된다. 다시. 자, 그렇게 얘기하신 분 있어요. 이거 조정 안 받고 그냥 쭉 가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야, 무슨 책임을 져요? 3분의 1 매도하시면 3분의 1 남잖아.
그죠? 2분의 1 매도하면 2분의 1 남잖아요. 그죠? 바로 올라간다고 한들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 욕심 때문에 못 파는 거라고요. 그런 생각을 한 욕심. 우리가 지금 3만 원, 5만, 7만 원 잘 들고 왔고 뭐 해야 된다? 지금 2분의 1, 3분의 1 수익 챙겨야 된다. 수익 챙기셔야 여러분 주머니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익 챙기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기뻐하고 있을 때, 가장 즐거워하고 있을 때, 가장 희열을 느낄 때가 어떻게? 얘네들이 물량을 조금씩 던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 잘 보세요. 자, 어제랑 엊그저께 거래량보다 뭐 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에서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자, 지금 몇 시예요? 10시도 안 됐습니다. 10시도 안 됐는데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개인들이 붙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뭐 하고 있다? 붙고 있다. 뭐에 대한 기대감? 3시 40분에 IR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 우리가 어떻게 된다? 메타점 잡아가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전거래가 들어가고 있다. 자전거래로 뭐? 매도창에 호가를 쌓아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한투자에서 쇼스키즈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쇼스키즈. 근데 우리가 이 쇼스키즈를 보고 계속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삼성증권 또한 검은머리 외국인 쇼스키즈가 나오는 그러한 창구로서 작용이 돼요. 누구? 신한, 삼성. 근데 여기서 지금 매도 물량이 또 나오고 있다는 것은 주가를 누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 번에 어떤 재료 소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악재 노출은 주가 상승이고요. 재료 노출은 뭐예요? 주가 하락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예요? 재료는 아침에 파이널 리뷰 노출되었습니다.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재료 소멸에 대한 관점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셨나요? 이해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재료 소멸이라는 관점이 결과적으로 주가 하락에 있어서 치명적인 하락을 좀 입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FDA 승인이 되면은 물론 여러분 생각에는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슈팅이 쭉 나오다가 쭉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H7을 분명히 50억, 100억씩 들고 있는 사람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한다. 과연 그 사람들이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매도하기 힘들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매도하기 쉬운 구간이 언제일까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고요. 100억, 50억씩 물량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매도하기 쉬운 구간이 뭘까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물량들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세력이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이 매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발생한다? 엄청난 거래량과 엄청난 폭발적인 거래 대금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폭발적인 거래량이 나올 때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이런 구간, 거래량이 안 터지지 않냐, 올라간 거에 비해서 뭐다? 단기적으로 개미 털길 가능성 높다. 그리고 주봉상 정확하게 2019년도의 고점을 지지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을 돌파했을 때는 뭐다? 지지선이다라는 관점.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뭐 잡아드렸다? 매수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어떤 생각을 가지면 좋겠냐고 좀 생각이 드냐면은 항상 올라갔다가 눌림목에 사면 좋겠어요. 눌림목. 그죠? 항상 우리가 이렇게 급등할 때만 매수하는 좀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그러지 말고 눌렸을 때 확실하게 잡아가자. 제가 이런 관점도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영상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이 구간인데 30초 정도 돼요. 바로 볼게요. 86,000원 거의 저점이죠. 이건 제가 왜 매수 타점이라고 했는지 영상 잠깐만 좀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정말 자신감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구간 엔캠처럼 여기서 빠져봤자 얼마 더 안 빠진다 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과감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투자를 지금 HLB 들어갔어요. 자, 결과적으로 이 신한투자, 그죠? 신한투자. 자,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 자, 얘네들이 뭐다? 누르기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계가 있다 생각이 되고 지금 구간은 제가 주식을 했을 경우에 저점 구간이라 생각하고 남들이 다 무서워할 때, 남들이 다 굉장히 공포에 질릴 때 바로 이러한 구간이 매수 타점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결과적으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간단해요. 나중에 분명히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제 구독자 5,000명, 10,000명, 15,000명일 때도 다 똑같아요. 올라간다고 했을 땐 다 좋아해요. 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분할 매도 꼭 하겠습니다. 꼭 같이 함께 매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사람들이 급등을 하잖아요. 막상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 하냐면은 첫 번째, 공부 좀 하시죠. 진짜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공부 좀 해라. 이거 승인대가 얼마나 가는데 공부 좀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아니 왜 팔라고 강요하냐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너도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승질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 한다고 이런 구간에서 힘들다고 했던 사람들이 급등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공부 좀 하라고 그죠? 사실 그런 분들은 뭐 제가 딱히 상대할 필요 없긴 한데 그냥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런 실수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또 그랬다 또 후회해요. 팔걸 그죠? 팔걸 이런 항상 후회한단 말이야. 내가 팔면 올라갈 것 같거든. 내가 여기서 팔잖아요. 올라갈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아니 분할 매도하면 되지 않냐. 내가 팔아서 올라갈 것 같으면은 3분의 1 팔면은 3분의 1 남잖아. 올라가면 좋잖아. 빠져도 일단 매도했으니까 여유 생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분할 매도를 못 합니다. 매도 버튼을 못 눌러요. 이게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인간의 원초적인 습성이죠. 욕심. 저는 주식에서 딱 두 가지만 버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고집. 내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는 고집.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매도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고점을 잡을 수도 없고 FDA 승인되면은 무조건 빠진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분할 매도로 대응하자라는 거다.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자리 잡을 때 자 주식이요. 여러분 HLB가 승인되면은 뭐 20만 원까지 갔다가 승인되면은 30만 원까지 한 번에 안 쉬고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올라가다 분명 쉬어요. 쉬는 구간 항상 나온다. 왜 삼성이 97,000원에서 5만 원까지 빠졌겠습니까? 쉬는 구간은 항상 나와요. 우리나라 유명한 삼성도 마이너스 48%가 빠지는데 HLB라고 안 빠지겠어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까지 빠지는데 HLB라고 안 빠지겠어요? 빠질 가능성 높다. 언제든지 기회는 오니까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분할 매도를 하라는 거고요. 고집을 고쳐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욕심이에요. 욕심. 이 두 가지만 버려도 이 두 가지만 컨트롤 잘해도 여러분들 계좌가 우상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발 잊지 마시고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 보시면은 자, 매도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또 새로운 종목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또 찍어봤는데 요거 때문에 또 정신이 없습니다. 예, 제가 변명이 아니라 잠깐만 좀 일단 보여드릴 건데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 에코프로를 찍었는데 조회수가 17,000이 나왔어요. 구독자가 또 200명이 늘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이 없습니다. 막 에코프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대응해달라는 사람 너무 많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누락이 발생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정말 죄송한데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이 조회수가 17,000이 저도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일 종목, 그도 에코프로 찍던 종목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부분들이 항상 제가 좀 있기 때문에 어제 올린 거란 말이에요. 어제 올린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최대한 대응을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 혹시나 못 받으신 분들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또는 못 받으신 분은 H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핸드폰이 스팸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가능하시다라고 했을 때 다른 번호로도 한번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도에 대한 부분, 저는 이거 하나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제가 영상을 찍는데 뭐 어쨌건 자 10만원에서 150만원 간 주가가,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가 어디서 많이 샀을까요? 제가 어제 좀 고민을 들어보니까 100만원, 150만원 근처에서 매수하신 분이 진짜 많아요. 대부분 70, 80%가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그죠? 지금 다 뭐예요? 마이너스 최소 50%죠. 자, 이런 부분들이 왜 도대체 발생을 할까요? 왜 발생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100만원, 150만원 구간은 많은 기간이 아니었어요. 단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아니죠. 좀 한 달 정도 됐죠. 그죠? 많은 기간이 있던 가격대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물려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급등했을 때 달라붙는 개인 투자자의 습성이 정확하게 나왔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똑같을 거예요. HLB도 지금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지는 않을 거다. 근데 중요한 건 주가가 급등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여기서부터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매수세가 붙을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때 매도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부분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영원한 상승이라는 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원한 상승.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우리나라 1등 97,000원에서 5만원까지 빠졌어요. 그죠? 5만원까지 빠졌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순리라는 거, 순리. 올라가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가고 이런 게 순리다. HLB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조정을 받았죠. 다시 뭐 급등하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이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은 010-9201 6329 이쪽으로 H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못 받으신 분들은 H샵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답장 못 받으시더라도 너무 조금 슬퍼하지 마시고요. 영상만 잘 보셔도 대응이 가능하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문제 안 보내셔도 돼요. 영상만 잘 보셔도 대응 가능하다. 근데 이제 문제를 보내시면은 중요한 구간에서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좀 미리 알 수 있으니까 편리하긴 하죠.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만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HLB 계열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HLB 글로벌 걱정하시는 분 많은데 제가 사실 문제가 있으면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HLB 글로벌 언제 폭등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절대로 뭐 놓치지 마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뭐 H제약이나 뭐 H글로벌, H글로벌, 뭐 아니면 H생명, 뭐 H테라 이런 식으로 남겨주세요. 위에 번호로. 그러면은 이런 부분도 못 받으신 분들 샵 붙여주시면 돼요. 좀 더 집중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에 대한 관점 정확하게 받아가시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뭘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중장기 매집반.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뭐 10배, 5배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종목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무료로 드리는 거고요. 제 개인 채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종목들이 자주자주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종목 중에 정말 잘 컨택하셔서 보시면은 좋은 종목이 정말 많고 70% 이상의 확률로 저는 올라간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지 않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만 잘 지켜주신다라고 했을 때 제 채널에 올라오는 종목들 보시고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원은 꽉 찼어요. 꽉 찼는데 제가 조금만 더 받는다고 했으니까 몇 번이요? 010-9201 6329 이쪽으로요. 희, 든, 참, 여라고 네 글자 남겨주셔서 어떻게 하자? 타점 받아가자.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종목이 일주일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나가는데요. 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 다음에 익절가, 손절가 다 드리고, 자람 테크노를 최근에 드린 지 3일 만에 거의 30% 상승이 나왔어요. 고가권 기준. 그래서 이 반에서 제가 봤을 때 들어오시면은
종목 선정에 있어서 좀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 아니면 항상 급등하는 것만 따라가다가 물리시는 분들, 저 항상 급등하는 거 안 사는 거 아시죠? 저는 상승했다가 눌린 위치에서 많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타점 잡아가실 분들은 당연히 말씀드리지만 무료니까 몇 번이요? 010-9201 6329 이쪽으로 히든 참여라고 네 글자 꼭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4월까지만 받을 거니까 어떻게 하자? 충분히 가능한 프로젝트고 꼭 참여하자. 히든 참여 네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혹시나 초대가 안 되신 분들은 히든 참여 뒤에 샵 남겨주셔서 무조건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들어오셔서 종목만 받아가셔서 안 사고 체크만 해보세요. 올라가나 빠지나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의심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의심? 어떤 의심을 해야 되냐면은 HLB가 승인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의심이라기보다는 항상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빠졌을 때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항상 이런저런 생각을 하거든요. HLB가 원래 M&A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2건 정도 최근에 진행을 했단 말이야. 계속. 맞잖아요. HLB 제약을 시작으로 뭐 HLB 뭐 넥스사이언스 원래 있었지만 뭐 HLB 이노베이션, HLB 파나진, HLB 바이오스텝, HLB 테라피틱스 계속 인수를 했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그죠? 근데 지금 M&A를 멈추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주가를 상승할 때 수급을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서요. 강력한 수급을 때리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M&A 할 종목을 컨택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HLB가 항암제 시장에 들어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머니. 돈이 되니까 들어서는 거란 말이야. 항암제 시장이. 그죠? 자, 돈 되는 바이오사업 하나 더 있습니다. 뭐요? 비만 치료제. 이미 HLB 제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고 있는 히든주 중에 이 원료 관련돼서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실적도 좋아요. 최근에 차트도 진짜 누군가가 와서 매집을 강력하게 해놓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HLB 후속주라고 M&A 관련주라고 칭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M&A를 들어갈 것 같은데 비만 치료제 쪽으로 들어갈 것 같다. HLB가. 근데 좋아 보이는 차트가 눈에 보여서 요거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스윙 종목이랑 히든 종목 드릴 건데 꼭 체크해 보시고요. 요게 뭐냐면은